지금은 8번, 9번을 설명하려고 이것만 짧게 설명하고 해볼게요. 우리가 빈칸을 푸는 법과 순서삽입을 푸는 법은 좀 많이 다릅니다. 결이. 그러니까 어휘가 되고 구문이 되는 건 기본 바탕인 건데 얘네들은 퍼즐 놀이처럼 근거를 찾아서 맞춰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해석만 해서 풀겠다고 덤비면 해석이 되면 풀리는데 해석이 안 되면 못 풀죠. 그럴 일을 방지해야 됩니다. 해석이 안 돼도 풀 수 있으려면 이런 거를 다 숙지해 놔야 돼. 영어에서 글을 쓰는 법이에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대명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they로 하면 그 앞문장에 복수명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시대명사는 this means that, this results in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에 있는 소재와 방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단어 제시야.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명사라고 하면 그 명사가 앞문장이 있어요. 앞에 사과, 배, 딸기, 감이 있으면 그 다음 문장에 이러한 과일은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앞문장이 존재합니다. 똑같이 있을 때도 있어서 그러면 땡큐예요. 그 다음 부정대명사는 이런 건데 저 보세요.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고양이 3마리 있는데 one is a white cat and another 이렇게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맞죠? 제 여자친구가 3명인데 첫 번째 여자친구는 이름이 다운이야. 다운이는 분홍색이야. 향이 좋지. 두 번째 여자친구인 또 다른 여자친구는 하고 나아갈 때 두 번째 여자친구는 뭐라고 할까? 스너글 베어인가 그거? 섬유 유연제 말하는 거예요. 피존으로 합시다. 두 번째 여자친구는 피존이고 블라블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 여자친구를 두 번째 여자친구는 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이걸로 넘어가요. 또 다른 것은 할 때 앞에 있는 소재는 끝난 거고 여기부터 넘어갑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어진 문장에 만약에 사과가 있으면요. 갑자기 여기서 또 다른 과일인 사과는 하고 시작되면 답 그냥 무조건 5번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소재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리고 관사는 더 붙었다고 무조건 두 번째 나온 거에는 다 틀린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영어는 유일한 건 다 더를 붙이거든요. The earth, the sun. 근데 어딘가에 이렇게 부정관사를 갖고 똑같은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그제서 얘가 두 번째예요. 제 말 이해하죠? 아니면 그냥 복수명사로 나왔다가 또 더를 붙여서 이렇게 나오면 얘도 두 번째. 그러니까 얘만 있으면 얘가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알 수 없습니다. 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결사랑 부사는 방향을 말해주면 너무나 좋은 도구라 예시라는 건 앞문장과 똑같은 건데 좀 더 구체적인 거. also, moreover 이런 것들은 앞에는 방향은 동일한데 소재를 첨가하는 거. however나 뭐 yet이나 still은 반대로 가는 거. on the contrary는 대조하는 거. similarly나 likewise는 비유하는 거. instead나 rather는 앞에 거 아니고 뒤에 거 하는 거. 지금 말로 하지만 책에 다 적어놨습니다. 책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제가 볼 거니까. 심지어 여태까지 수능에 나온 모든 연결사를 다 정리해놨어요. 책에. 그러니까 지금 말로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영어는 한 단락이라는 건 소재가 하나입니다. 미안해요. 주제가 하나입니다. 주장도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소재가 나오면 그 소재를 왜 말했는지 나열해줘야 돼요.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이런 거 도저히 답을 못 찾겠으면 비슷한 소재끼리 나열해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과일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갑자기 베트남 얘기를 하면 베트남 얘기를 왜 하는지를 부연 설명해 줘야 돼요. 베트남의 특수 과일인 뭐 두리안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슷한 소재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 방향은 당연히 연결사로 주기도 하지만 뜬금없이 삽입 같은 거 풀 때 이 문장에서 이 문장 넘어가는데 뜬금없이 어떠한 연결사 없이 방향이 바뀌면 그냥 이게 답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고 순서는 지금부터 이렇게 풉시다. 그동안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글을 읽고요. 이게 뭔 얘기지는 파악해 보세요. 소재가 뭐지? 그 다음 시작을 무조건 B부터 읽으세요. 우리가 푸는 건 글을 이해하겠다가 아닙니다. 시간을 단축시켜 답을 빨리 찾겠다예요. 그냥 B부터 읽으세요. 그 다음 C 읽으세요. 그리고 B가 먼저인가 C가 먼저인가를 잡아보세요.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A 읽고 A와 C인지 C와 A인지 순서 두 개의 순서만 잡는다는 얘기예요. A와 B인지 B와 A인지만 잡으십시오. 두 개만 잡으면 선택지 두 개밖에 안 남아요. 거의 끝나버립니다.
근데 B의 시작이 they인데 주어진 문장 끝날 때 복수명사가 없으면 B는 이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C를 읽고 B 읽고 나머지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예전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의도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주어진 글 읽고 A의 초반부, B의 초반부, C의 초반부 읽고 가장 이어질 만한 걸 읽자 하는 순간 시간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B의 초반부 읽었는데 모르겠고 C의 초반부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B를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이 시간이 아깝다고요. 그런 시간을 죽이는 짓을 하지 않겠어요. 그냥 B부터 읽겠습니다. 제 말 이해하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A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A로 시작되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A, C, B. 제 말 이해하시죠? A로 시작되는 건 답이 될 수 없어는 그건 C로 끝나는 건 답이 될 수 없어가 동일해요. 왜냐면 지금 보기 5개 보면은 A로 시작되는 경우가 1개, C로 끝나는 경우도 1개잖아요. 그럼 1, 2번을 제외하고 찾자라는 건 다 그건 사기잖아. 말도 안 되잖아요. 맞죠? 동일한 겁니다. 독립시행으로 모두 다 같은 확률을 갖고 있을 뿐 우리는 그냥 근거만 찾는 거. 이게 왜 퍼즐 놀이냐면 지금부터 들으면 알게 됩니다. 8번을 요 순서대로 해볼 거예요. 오답률이 80%죠. 주어진 글 읽겠습니다. Spatial reference points are larger than themselves. Spatial한 reference point는 그 자체보다 더 크다. This isn't really a paradox. 이건 역설은 아니다. Landmarks are themselves. 랜드마크는 그 자체이며 but they also define neighborhoods around themselves. 그들은 또한 정의한다 이웃을 그들 주변에. 자, 소재는 랜드마크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죠? B부터 읽을 겁니다.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 violates. 한 문장의 동사 몇 번 쓰죠? 한 번 씁니다. 아, 잘한다. 그러면 estimates가 아니고 violates가 진짜 동사인가 보다. 맞죠? 그럼 현관펜 들어서 현관펜 들어봐요. B의 첫 줄에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까지 현관펜. 아, 미안합니다. B의 첫 줄. B의 첫 줄에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까지 현관펜. 그리고 저 보세요. this 명사만 앞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 뭐라 돼 있냐면 asymmetry는 아래쪽에 비대칭이래요. 이러한 거리의 estimate의 비대칭은 자 주어진 글 우리 읽었지만 거리 얘기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B는 이어질 수 없어요. 이 순간 보기 2번과 3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결론. 우리는 C부터 읽을 거예요. C. 이게 시간을 확 줄이는 방법이야. C부터 읽겠습니다. The remarkable finding, 결과, is that distances from an original location, 거리가 있는데 일반 장소에서 to a landmark, 랜드마크까지의 거리는요, are judged shorter, 더 짧다고 판단이 됩니다. Than distances from a landmark to an original location, 거리보다요, 랜드마크에서 일반 장소까지의 거리보다요. So, people would judge the distance.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할 건데요. 거리를요. From Pierre's house to the Eiffel Tower to be shorter. 피에르의 집에서 에펠탑까지의 거리를 더 짧다고 판단할 거고 Then the distance from the Eiffel Tower to Pierre's house. 에펠탑에서 피에르의 집까지의 거리보다 Like black holes, 블랙홀처럼 landmarks seem to pull original locations. 랜드마크는 끌어당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장소를 책을 봐야 됩니다. Toward themselves, 그 자체로. But ordinary places do not. 근데 일반 장소는 그렇진 않아요. 자, 여기에 distance 얘기 나오죠. 거리 얘기 나오니까 아마 지금까지로 보면 8번은 C가 나와야 B가 나올 것 같아요. 순서가. 맞죠? 여기 블라블라 막 거리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마저 B를 읽어볼게요. C부터 읽었기 때문에. B.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 이러한 비대칭은, 거리의 비대칭은 estimates에 violates 합니다.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s of Euclidean distance.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요. 유클리디안의 거리에 that the distance from A to B must be the same as the distance from B to A. A와 B까지 거리가 반드시 동일해야 되죠. B에서 A까지. Judgments of distance then are not necessarily coherent. 거리에 대한 판단은 그러면 반드시 coherent한 건 아니네요. 자, 이어질 것 같기도 아닐 것 같기도 잘 모르겠네. A번 좀 보자. A 읽고 끝내지 뭐. A의 in a paradigm,
paradigm에서 that has been repeated on many campuses. 많은 캠퍼스에서 반복된 researchers first collect a list of campus landmarks from students. 연구자들은 우선 모았습니다. 목록을요. 캠퍼스 랜드마크의 목록을 학생들로부터. Then they ask another group of students to estimate. 그런 다음에 요청해 봤어요.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한테 estimate the distance. 거리를 estimate 해보라고. 자, 멈추고 형광펜 들어보세요. A의 두 번째 줄에 researchers first collect 형광펜. researchers first collect. 자, 그 아랫줄 then they ask another group of students to estimate the distances까지 형광펜. 자, 그 다음에 칠하는데 쳐보세요. 그리고 직접 순서를 잡아보십시오. B에 아까 첫 번째 줄 형광펜 친 거 있잖아요. C의 첫 줄에 가보세요. C의 첫 줄. The remarkable finding 형광펜 쳐보세요. 자, 질문 좀 해봅시다. 연구를 시작해야 결과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와야 연구를 합니까? 연구가 시작돼야 결과가 나오죠? 잘한다. 그러면 A가 먼저예요? C가 먼저예요? A가 나와야 C가 나오죠.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B, A, C, A, C, B밖에 없는데 B로는 시작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그럼 답은 뭐죠? A, C, B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려고 했는데 잠깐만, 맨날 문제를 풀다 보면 1번이 답이 된 적이 없는데? 라는 심리 싸움 때문에 거기서 쫄려요. 그래서 다시 읽고 결국에 다른 걸 고르면 다 틀립니다. 실제 답 1번이에요. 이 퍼즐놀이 같은 거야. 실험이 시작됐으니 결과를 뒤에 갖다 붙이고 그러면 AC가 돼야 하고 B로 시작될 수는 없으니 그럼 AC, B구나. 그리고 형광펜 친 것만 보면 A에서 연구자가 처음 모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estimate 해보라고 요청합니다. 그 얘기가 나와야 B의 첫 줄에 이러한 거리의 estimate의 비례칭이라고 하죠. estimate를 해야 거리의 estimate가 나오죠. 제 말 이해하죠? 그래서 순서상도 A, B예요. A가 나와야 B가 나옵니다. 결론, 답은 A, C, B.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적어보세요. 첫 번째, 지시형 용사. disasymmetry가 앞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소재입니다. 소재. 특히 여기서는 실험의 순서. 실험의 구조도 다음 시간에 다 정리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는 수많은 연구글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며 실험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건 가설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실험은. 그럼 대부분 입증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제가 읽은 실험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공유하겠어. 더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요거. 손가락이에요. 어이. 가운데 손가락이 길어야지. 이렇게 됐을 때 요거 있죠. 약지 말하는 겁니다. 약지. 링핑거. 약지가 검지보다 더 길다. 손. 약지가 검지보다 더 길어요. 왼손이건 오른손이건 둘이 똑같이 생겼을 거야 아마. 더 길다. 손. 진짜로? 얼마나 길어? 어머. 단비 너도? 좀 더 길어. 맞아요. 엄마? 자, 이 연구 결과는 뭐냐면 임산부들을 데려와서 근데 그 실험한 연구자도 좀 사이코인 것 같아. 임산부들을 데려와서 임산부를 자꾸 화나게 해. 그 실험도 좀 웃기지 않아? 계속 화를 나게 해요. 상황을 만들어줘. 그거를 한 몇 달 동안. 그리고 대조 실험군 있죠? 거기는 이렇게 평온한 상태로 두고 나중에 봤더니 임신 중에 화를 많이 냈거나 공격성이 있었던 산모의 모든 아이들이 모든이라면 안 되죠. 실험은 그런 게 없으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약지가 검지보다 깁니다. 임신했을 때 엄마가 화를 내면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거든요. 남성 호르몬. 화가 네? 엄마가? 저 엄청 길어요.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 지금은 감정의 밸런스가 많아서 그러지 않은데, 약간 어렸을 때, 약간 조현병처럼. 그랬던 적이 있어. 초딩 때인가? 애들이랑 막 놀다가, 우리 수영장 가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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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럼 집에 갔다가 수영복 갖고 와서 30분 뒤에 여기서 만나서 가자. 오케이! 하고 집으로 다 흩어졌어.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원래 항상 있는 수영복이 있는 서랍이 있어요. 열었는데 수영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없어. 그래서 아래 다 뒤졌어요. 없어요.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안방에 있는 장롱 다 열어서 다 끄집어냈어. 서랍 다 열어서 다 끄집어내고 옆방에 가서 다 끄집어내고 근데 30분이 지나버린 거야. 그럼 친구들 나 없이 갔잖아.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왜 이래? 뭘까? 내 수영복 있어. 내 수영복! 그러니까 엄마가 빨래 거리에 걸어놨더라고. 바로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잖아! 그래서 뒤지게 맞고 수영장은 못 갔지. 그리고 우리 엄마도 갑자기 약간 엄마한테 조현병이라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급발진. 이해가 안 되네. 엄마 아무튼 화를 많이 냈어. 그래서 저를 심지어 때리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때리다가 이것저것으로 막 때리다가 어떤 이렇게 바가지처럼 생긴 걸로 확 때렸는데 내가 쓱 피하다가 콧잔등이 팍 벗겨졌습니다. 팍 벗겨진 갑자기 피가 주르르 나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때리다가 내 아들! 빨리 병원 가자고. 지혈한 다음에 이렇게 병원 가면서 엄마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손을 잡고 엄마가 다시는 안 때릴게. 엄마가 다시는 안 때릴게. 알겠지? 그래서 내가 또 때릴 거잖아. 안 때린다고! 맨날 맞았지 뭐. 어머니 하지만 사랑하죠. 아이고. 혹시 이런 사람도 있나? 혹시 가운데 손가락보다 약지가 더 길다. 그건 진짜 쉽지 않거든. 그건 진짜 극도 분노하신 거야. 어머니가. 그래서 집에서 혹시나 엄마가 화를 내면 손을 한번 보자고 그래. 그럼 그게 엄마의 잘못이 아닐 수 있잖아. 할머니의 잘못일 수 있어. 엄마한테 얘기를 해드려. 침착하게. 엄마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나는 건 나 때문이 아니고 막 얘기를 하면 엄마가 그건 엄마한테 어떻게 보면 패드립인가? 그건 주의하십시오. 다음번에 갖고 싶은 걸 갖는 방법도 알려줄게. 어떻게 하면 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가. 오늘은 일단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아무 이유 없이 엄마를 안아줍니다. 따님 안아주고 아들을 안아주면 엄마가 치워버리니까. 아들은 그럴 수 있어. 갑자기 이유 없이 현우야 엄마한테 가서 엄마 오늘 수고했어 이렇게 안아주면 엄마 어떻게 해? 뭐야 징그럽게 이래 이러자. 그래요? 그러면 그게 받아줄 수 있는 엄마면 오늘 가서 안아드리십시오. 그리고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 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엄마가 뒤에서 뭐야 왜 그래 미쳤나봐 하고 뒤돌아서 웃는다. 엄마 뭐 원하는 거 100%예요. 그거 물어보죠. 너 뭐야 뭔 일 있어? 갖고 싶은 거 있어? 아니야. 자 그렇게 하고 이게 규칙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뒤입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엄마를 가서 또 안아줘야 돼. 자, 이 작업을 정확하게 7번 해야 됩니다. 7번. 7주. 자, 그런 다음에 뜬금없이 나 근데 고등학교 가면 패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자료들 이런 거를 PDF로 많이 근데 좀 너무 비싸서 아니야. 하고 정확하게 21일을 우울한 채 지내세요. 21일. 마법의 단어야. 21.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패드가 있다. 그러니까 참아야 돼. 기다려. 10주 기다려야 되는 네, 기다려. 원하는 걸 얻는데 10주 못 기다려요? 계약이 돼. 그냥 사줍니까? 그럼 그냥 그냥 사달라고 하세요. 그럼 뭐야? 엄마 나 고등학교 가면 아이패드 필요해. 그래? 가자. 콜.
아니면 쿠팡으로 시켜줄게. 예. 오케이 뭐 이런 거. 아, 잠깐만. 제가 아까 그 1조 얘기했는데 오늘 집에 가서 이것도 물어보세요. 엄마 나중에 나 50억 물려줄 수 있어? 하면 엄마가 50억이 뭐야? 100억 주려고 했는데? 하는 순간 절한 다음에 엄마가 하란 대라고 사세요. 엄마 학원 가? 하면 학원 열심히 다니시고 공부해 하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엄마가 자? 하면 자고 일어나? 하면 일어나고 밥 먹어? 하면 밥 먹고 밥 먹지 마? 하면 안 먹고 씻어? 하면 씻고 죽어? 하면 죽고 그러고 살아야 돼. 맨날 가서 발 마사지 해드리고 50억이 없다. 아 반대 경우 엄마 나 50억 물려줄 수 있어? 50억이 어딨어? 50억이 개 이름이야? 공부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엄마 내가 50억 벌어서 엄마 줄게 라고 하세요. 그래 아이패드라도 오지. 그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앞을 봐야 돼. 8번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32페이지죠. 프린트로는 1번 스페이셜이 공간에 스페이스에서 나온 겁니다. 템포럴이 시간에 템포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셜 레퍼런스 포인트 하면 공간의 참고 지점, 기준점은 그 자체보다 더 커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2번 이게 역설 아니에요. 랜드마크는 그 자체고요. 근데 또한 그들이 그들 주변의 이웃을 정의해요. 랜드마크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풀어내면 주요 지형 지물인데 그 영등포 버스 타고 가다 보면 다음 역은 김한과 이런 거 있죠. 그 주변을 김한과라 부르잖아. 그런 게 랜드마크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거. 김한과 나 어렸을 때도 있었어. 그 다른 김치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2번 랜드마크는 스스로가 주변을 정의해버립니다. 3번 패러다임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진 많은 캠퍼스에서 연구자들은 우선 모았어요. 캠퍼스 목록을요. 랜드마크의 목록을요. 학생들로부터. 그 학교도 주요한 건물들이 있겠죠. 3번은 실험의 시작. 4번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한테 요청했습니다. estimate가 추정하다. 거리를 추정해 보라고 그 위치의 한 쌍 사이에 pairs가 쌍들 어떤 곳에서 랜드마크까지 어떤 곳에서 일반 건물까지 캠퍼스에서 4번은 이제 실험의 과정이죠. 한번 거리를 추정해 볼래? 5번 놀라운 결과는 거리가 일반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요. 더 짧다고 판단이 됐어요. 무엇보다 랜드마크에서 일반 장소의 거리까지보다 5번은 실험의 결과 랜드마크까지 가는 게 더 짧아요. 랜드마크에서 일반 쪽으로 가는 것보다. 6번 그래서 사람들은 거리를 판단할 겁니다. 피에르의 집에서요. 에펠탑까지가 더 짧다고. 에펠탑이 랜드마크, 피에르의 집이 일반 장소. 뭐보다 에펠탑에서 피에르의 집까지 거리보다. 자, 6번은 5번과 동일한 겁니다. 그냥 예시예요. 예시. 7번 블랙홀처럼 랜드마크가 일반 장소를 스스로한테 끌어당겨요. 근데 일반 장소는 그러질 못해요. 7번은 이제 실험을 마무리하는 거죠. 랜드마크는 일반 장소를 스스로한테 잡아당기는구나. 8번 이러한 거리 추정치의 estimate가 명사로는 추정치입니다. 거리 추정치의 비대칭은 violates, 위반합니다. 대부분 기초적인 원칙을,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유클리디안 거리에 그건 뭐냐면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반드시 동일해야 되죠. B에서 A까지. 그러니까 8번 이런 거리 추정치의 비대칭은 그 유클리디안 법칙을 위반한대요. 9번 거리에 대한 판단은 그러면 반드시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군요. 코어런트가 일관성이 있는. 우리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갈 때 가는 데는 좀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돌아올 때는 얘기하다 보면 금방 온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 머릿속에 랜드마크가 우리 집이에요. 이쪽 지형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곳으로 갈 때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잘 아는 곳으로 올 때는 좀 빨리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인식 얘기고. 9번도 해볼게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중하면 금방 끝납니다. 주어진 문장 읽겠습니다. We become interested. 자, EN이 make라고 그랬고 trust는 신뢰니까 신뢰를 만들어주는 건가 보다. 그럼 우리는 신뢰를 만들게 된다. 즉 받게 된다. To teach. 가르칠 신뢰를 받게 되나 봐요. Culturally appropriate behaviors, values, attitudes, skills, and information about the world. 행동,
가치, attitudes, 기술, 정보 등등등 정리하면 우리는 가르쳐도 되는 신뢰를 받나 봐요. 주어진 문장의 소재는 가르쳐도 된다네. 8번이 주어진 문장은 포인트가 가르칠 신뢰를 받게 된다. 9번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9번. 근데 영어적으로 이 우리나라 화법이 좀 별로야. 우리나라는 잠깐 그거 아니잖아 하면 미안 하고 바로 넘어가잖아. 아, 미안. 이렇게. 영어에서 sorry라는 건 좀 의미가 담긴 말이라 그거 아니잖아 하면 sorry라고 하지 않습니다. my bad 뭐 이렇게 보통 이러지. my bad 하면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미안 많이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는 괜찮은데 영어로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뭐 아무튼 얘는 가르쳐도 된다라는 의미고 첫 줄 읽겠습니다. Erikson believes that. 에릭슨은 믿어요. When we reach the adult years, 성인식에 도달하면 several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stimuli, 신체적, 사회적, 사이코니까 심리적 스티뮬라이가 트리거한다고 a sense of generativity, 뭐 이런 감각을 어른이 되면 이런 감각이 있다. A central component of this attitude, 주된 컴포넌트는 이러한 attitude에 is the desire to care for others,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desire랍니다. 1번 뒤 for the majority of people, 다수의 사람들한테는 parenthood, 부모인가 보죠. 부모가 is perhaps the most obvious and convenient opportunity, 아마 가장 분명하며 편리한 기회죠. to fulfill this desire에 세무치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러한 명사면 앞문장에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앞문장에 desire to care for others라고 있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겠다. 걔는 괜찮은 거네.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갈 수 없겠네.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에 desire가 없잖아요. 맞죠? 좋아요. 2번 뒤 에릭슨은 믿어요. Another distinguishing feature, another에 세모쳐 볼래요? 자, 소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distinguishing한 feature가 있는데, other to도에 is the emergence of an inborn desire to teach. 자, 이건 현관펜. desire to teach는 현관펜.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가르칠 수 있다 했거든, 주어진 문장이. 가르치다, 여기 처음 나오네. 근데 여기에 another를 갖고 있었으니까 가르친다는 얘기는 여기가 최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겠다. 뒤로 들어가야겠다. 그 다음 3번 됩니다. We become aware of this desire. this에 세모 쳐볼래요? 여기도 지금 this desire가 있으니까 그게 얘인가 봐. 주어진 문장에는 desire가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되겠네. 결론 둘 중에 하나. 우리한테 정답률은 50%인 겁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얘는 앞에 있으니까 안 되고 another부터 teach 얘기를 한 거고 그럼 뒤쪽이 teach 얘기구나. 3번 뒤에 봤더니 이러한 desire 앞에 있는데 주어진 문장은 desire 없으니까 이거 안 되네. 4, 5번. 이거는 인생을 똑바로 살았으면 둘 중에 하나 찍는데 맞추지 않을까요? 보통 삽입 문제는 대부분 풀다 보면 4번이 많이 나오지 않나? 숙제하다 보면? 답이 4번이에요. 한번 봅시다. 3번 뒤 우리가 알아요. 이러한 desire를 when the event of being physically capable of reproducing 사건이 있는데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reproducing을 그게 is joined with 결합된대요. event of participating in a committed relationship 사건과 관계에 참여하는 the establishment of adult pattern of living 그 다음에 설립된 건가? 성인의 삶의 패턴 and the assumption of job responsibilities 직업 책임감? 좀 길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4번 D According to Erikson 에릭슨에 따르면 by becoming parents 부모가 됨으로써 we learn that 우리는 배우다도 있지만 알다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We have the need 우리가 욕구가 있음을 to be needed 필요되길 바라는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해 who depend on our knowledge, protection and guidance 의존하는 우리 지식에 보호에 지도에 5번 D by assuming the responsibilities of being primary caregivers assuming 함으로써 responsibilities를 책임을 being primary caregivers 뭐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건가? to children 애들한테
through their long years of physical and social growth.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의 성장에 we concretely express what Erikson believes to be an inborn desire to teach에 세묻혀봐요. 우리는 표현합니다. 에릭슨이 믿기에 desire라는 가르칠 desire라는 자 4번 아니면 5번이야. 여기가 해석이 잘 됐으면 답을 고르겠죠. 근데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시다. 아까 뭐라 했냐면 소재는 비슷한 쪽으로 몰려요. 근데 주어진 문장이 가르쳐도 된다 했잖아. 그럼 이 글에서 to teach가 나오는 건 3번 앞에 한 번, 5번 뒤에 to teach 두 번입니다. 근데 여긴 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3번 바로 앞에 to teach가 있지만 거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to teach가 마지막에 있으니 뭐 비슷한 쪽에 있겠지 뭐 하고 5번을 찍으세요. 방금 얘기한 건 찍는 방법입니다. 찍을 거라도 근거가 있이 찍어야 늡니다. 제 말 이해하죠? 두 번째, 해석이 됐다면 잘 보십시오. 4번 뒤에 에릭슨에 따르면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욕구가 있대요. 누군가 우리를 필요해 줬으면 좋겠어. 하고 who depend on our knowledge. 거의 형광펜 치자. 4번의 두 줄 아래 who depend on our knowledge, protection and guidance. 우리의 지식, 보호, 지도에 의존하는 우리의 지식에 의존해줘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해석적으로는 그러면 5번이 답이겠다. 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인트러스트는 권한을 부여하다예요. 그러면 주어진 문장은 우리는 가르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라 지금 잘 들어야 돼. 자, A는 주어진 문장은 우리는 권한을 받은 겁니다. 하고 두 번째는 어디 연관표 쓰냐면 4번의 한 줄 아래 We learn that we have the need. 여기까지 연관펜. 자, 거긴 욕구를 깨달음. 그런 다음에 5번의 세 줄 아래 5번의 두 줄 아래 We concretely express. 현관펜. 자, 그건 실행의 단계야. 네. 잠깐 접으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세 가지 명제의, 소재의 순서를 나열해 봅시다. 얘는 출산이고요. 얘는 결혼이고요. 얘는 연애입니다. 뭐가 먼저 오죠? 상식적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본인의 개인 생각 묻는 거 아니에요. 뭐가 먼저 오죠? 네? 방금 누가 연애. 그 다음에요? B, A. 제가 말실수. 동시에 올 수도 있죠. 그럼 개인이 알아서 합시죠.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오지. 그럼 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세 가지 중에 가르칠 권한을 부여받은 거, 욕구를 깨달은 거, 실제 실행하는 거 중에 마지막은 뭐죠? 100%? 실행입니다. 이 두 가지 순서를 잡아봐라 이거야. 욕구를 깨달은 게 먼저예요? 권한을 부여받은 게 먼저예요? 욕구를 깨달아야 그 권한을 받고 그 다음 실행이죠. 이 소재를 나열하는 건데 이건 좀 어려운 거긴 합니다. 아까 부모가 돼서 우리의 지식에 의존해줘야 우리가 가르칠 수 있지 라고 서사, 어려운 말로 서사, 쉬운 말로 순서적으로 받아들여도 좋고 소재를 나열해서 실행은 마지막 욕구를 깨달았으니 권한을 부여받고 실행이겠지 해도 되고 그건 개인차가 있겠죠.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첫 번째 지시 형용사, 두 번째 소재, 세 번째 부정대명사. 이거 해석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인간은 부모가 돼야 돌보는 욕구를 실현하며 가르칠 욕구를 실현한다는 글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생략할게요. 실제로 다 해봤으니까. 네, 부정대명사. 자, 들으십시오. 숙제 6, 7, 8, 9 복습. 어디 부모에 나와 있는 거. 아니, 프린트 뒤에 붙어있어. 요거 근데 어떤 식으로? 복습용. 방금 배운 거 똑같이 하면 돼요. 채워서. 그냥 똑같이. 두
두 번째 1, 2 하면 된다고 했죠. 데이 1, 데이 2, 1, 2번. 그 다음 모의고사와 단어. 그게 끝입니다.